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상하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토리팔리맘 FDA 승인이 불어온 항서제약의 이제 감릴리주맙인데요. 자, 글로벌 진출이 절실합니다. 자, 주가가 오전장에 32,700원대까지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제도 시장 대비해서는 HLB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33,000원대까지 갔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32,000원대 지지를 확인해 주면서 장 초반에는 32,100원 정도까지 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32,700원대 32,000 중반대 흐름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33,000원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도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계속되고 있죠. 7거래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매도세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JP모건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소폭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HLB는 1.40, HLB 생명과학도 양봉 흐름들이 계속되면서 1%, 제약은 0.87%, 테라피틱스 1.5, 예, 글로벌이 1.5%로 양봉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죠. 자, 관련되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이게 중국 그 매체 기사입니다. 어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이 준시의 성공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구글 번역해서 한글로 바로 보여드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 관련되는 기사들이 이제 지난달부터 일단 중국 쪽에서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몇 년간 이 중국 정부의 약가 인하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어떤 제약사들이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어떤 이제 제약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공은 이제 앞서 이제 뭐 베이진사라든지 상하이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데서 일단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입장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었죠. 2022년도만 하더라도 미중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이 의약품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중국 그 임상에 대해서 품질의 어떤 문제들을 FDA에서도 많이 이제 거론하면서 이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공급도 조금 이제 뭐 가격도 비싸고 뭐 위기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기조가 사실 좀 변하면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10월 달에 이제 이 토리팔리맘 요게 이제 뭐 PD-1 계열의 면역관문 억제제고요.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이 상하이 준시바이오의 중국명에서는 이게 뚜오이죠. 성분명이 이제 토리팔리맘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록트로지로 이제 그 이름이 돼 있고요. 2018년도에 중국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지금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5년 만에 이제 중국의 면역관문 억제제로는 사상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치면 이 베이진사의 이제 티슬레리주맙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았던 게 이제 글로벌 PD-1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있는 이제 두 주자가 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이제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기대에 차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 그 엘레버 테라피틱스의 이제 개발권이나 판권을 넘겨줬다는 말은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승인 관련된 이유의 상업화 이런 부분들의 이제 효율적인 어떤 선택을 아주 파격적으로 했던 이유의 어떤 배경도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의 분위기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이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의 드라이브를 상당히 많이 좀 걸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 정도의 이제 PD1, PD-L1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 있는데 중국 쪽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미국 쪽에서는 6개 정도가 이제 허가되어 있는데 중국계 이제 PD-L1, PD1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름 이 상하이 준시가 좀 전략적으로 좀 택했다고 봐야 됩니다. 2022년도에 조금 이제 사례를 좀 보면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간에 보면 요게 이제 그 허치슨 차이나 메드테크 차이메드 관련되는 수르파니닙 그 다음에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틸리맙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죠. 이제 뭐 제품명은 중국에서는 티비트라고 하죠. 여기도 2018년도에 그 중국 쪽에서 허가 받았는데 요게 이제 그 중국 쪽에서만 임상 데이터가 있다. 이런 어떤 품질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거부가 나왔죠. 그래서 2022년도에 상당히 좀 암울했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초의 PD1 억제제인 이 토리팔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에 6년 만에 이제 허가를 받았고 2020년도에 이제 국민의료보험 협상을 뭐 통과를 했고 해외 진출 초기 자신감이 토리팔리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분했는데 이 이노반트의 신틸리맙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참조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틸리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 다인종 그룹 관련되는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 승인을 거부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 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응증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적응증 선택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비인도암 같은 경우에는 FDA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승인된 어떤 이제 치료제가 없는 적응증으로 이제 그 타켓을 정했던 게 상당히 좀 중요했고요. 미국에서 미충족 임상 수요 관련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미국 임상 시험 어떤 면제에 성공하면서 토리팔리맛 같은 경우가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암 쪽에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간암도 FDA가 치료 옵션 자체가 좀 작은데 미국에서 이제 간암 환자들이 계속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치료 옵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FDA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성을 발휘하면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시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매출 중에서 이 토리팔리맛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미국 진출 이후에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비인두암 관련되는 부분이 13만 건 글로벌. 그러면 이제 간암이 이제 매년 한 뭐 100만 건 정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규모 자체는 작습니다만 하여간에 이제 이 비인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성공을 했고 그래서 다음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에 성공해야 되는 어떤 절실함이 지금 이제 중국 PD-L1, PD1 관련되는 개발사들은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여기 어떤 진출 자체가 절실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뭐 준시 바이오로직스 외에 후발주자인 이제 항서제약 그 다음에 좀 실패했지만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이노반트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FDA 쪽에서는 지금 이제 현지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연기가 되어 있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이제 뭐 표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12월 달 여기가 요 상하이 준시예요. 201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2012년도 설립되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EMA 승인을 받았잖아요. 디슬레리 주막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FDA 쪽에서는 현지 실사 지연으로 지금 일단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티슬레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 간세포암 쪽에서도 비혈등성 관련되는 임상 이야기들 뭐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허가를 받았던 이노반트인데요. 신틸리만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순서가 여기가 1, 2, 항서제약이 3, 그 다음에 베이진사가 4인데, 그러니까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노반트를 제하고 나면 이 상하이와 이제 베이진사의 어떤 글로벌 진출에 상당히 많이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행보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3월 달에 CMC 이슈 관련되는 준비를 철저하게 뭐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좀 성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이 베이진사와 이 준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항서제약도 이야기가 나오죠. 항서제약의 어떤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상관에서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판권 관련되는 부분을 어프런트 피가 이 영혼인 상태로 아주 파격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이 강력한 글로벌 진출 여기에 대한 어떤 힘을 실른다 뭐 이런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타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에 보시면 지속 가능성 대회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ESG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뭐 뒤에 보시게 되면 ESG 관련주로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뭐 그렇게 영향받는 건 아닌데요. 내년도 이제 FDA 신약 허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이제 기업을 되기 위해서 ESG 경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선제적으로 행보를 한다. 그래서 기업 가치라든지 지배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이제 우수 기업으로 일단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상에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네요. 32,800원대까지 장중 올라가면서, 그래서 33,0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 중에 하나인 35,000원대가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넘어가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도 이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옷장에서도 계속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